저는 중국에 오고 싶지 않았어요. 베이징 공항에 서 있던 그 순간 가슴이 너무 뛰었어요.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몰려왔죠. 제 이름은 엠마 르블랑이에요. 저는 프랑스 리옹 대학교를 막 졸업했어요. 항상 국제관계 석사 학위를 받는 게 꿈이었고 세계를 여행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중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일자리도 많았어요. 부모님은 제가 중국의 최고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길 원하셨어요. 저는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동의했지만 제 꿈이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파리에서 베이징까지의 비행은 길고 지루했어요. 공항을 걸으며 중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곧 시작된다는 사실이 실감났죠. 두렵고 외로웠어요. 언어의 장벽은 너무 컸어요. 기초적인 중국어는 알았지만 사람들과 소통하기가 어려웠어요. 프랑스에서 익숙했던 모든 것이 이곳에서는 너무 달랐어요. 대학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더더욱 낯설었어요. 중국인 동급생들은 자연스럽게 잘 적응하는 것 같았죠. 그들은 항상 중국에 대해 이야기했고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에 대해 자랑했어요. 저는 그들이 왜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고 가끔은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상황을 최대한 잘 이용하기 위해 공부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어요. 솔직히 중국인 동급생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학업에 헌신적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사고방식은 종종 저와 매우 달랐어요. 수업 시간에 많은 토론을 했지만 저는 자주 혼자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었어요.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저 같은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어요. 중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프로그램이 거의 없었죠.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했어요. 집을 찾는 것부터 중국 교육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까지 말이죠.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가족과 친구들이 너무 그리웠고 리옹에서의 편안한 삶이 그리웠어요. 베이징의 공기는 매우 오염돼서 숨쉬기가 어려웠어요. 길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모두 바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서서히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외국인 학생 몇 명과 친해졌고 우리는 서로를 도우며 경험을 공유했어요. 내가 혼자만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 위안이 됐어요. 중국 문화를 더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만리장성과 자금성 같은 유명한 장소를 방문했죠. 그곳들은 아름답고 역사가 가득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자국의 긴 역사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중국에 속하지 않은 것 같았죠. 내가 여기 온 것이 실수였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겠다고 더 강하게 주장했어야 했나 싶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중국어 회화 실력이 점점 나아졌어요. 길거리에서나 상점에서 사람들과 기본적인 대화는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방인처럼 느껴졌어요. 수업 시간에는 종종 동급생들에게 설명을 부탁해야 했어요. 그들은 보통 친절하게 설명해줬지만 저는 종종 창피했어요. 저는 마음을 열고 최대한 많이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이 경험이 국제관계 분야에서의 제 미래에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가끔은 고향 생각이 나고 좌절감에 빠지기도 했어요. 어느 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한 교수님의 특별 강연 포스터를 보게 됐어요. 하버드 출신의 유명한 교수가 국제 외교에 대해 강연을 한다고 했죠. 주제는 아시아와 세계 평화 유지에서 한국의 역할이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그 강연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지금까지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저는 중국에 오기 싫었지만 최선을 다해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내일은 새로운 기회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들이 찾아오길 바랐어요. 그리고 그 강연이 제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거라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죠. 저는 중국에서 지낸 지 벌써 3년이 되었어요. 처음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어딘가 익숙하지 않은 기분이 남아있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도 사귀고 서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줬지만 그래도 뭔가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마치 이곳에 완전히 속하지 못한 느낌이었달까요. 그런데 어느 가을 오후 학교에서 열린 특별 강연을 듣게 되었어요. 하버드에서 온 유명한 교수님이 국제 외교에 대해서 강연을 하셨는데 특히 한국이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또 다른 나라 중 하나일 뿐이었죠. 그런데 교수님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점점 한국에 대해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한국이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지, 전쟁으로 황폐해졌던 나라가 어떻게 이제는 기술과 대중문화의 세계적인 리더가 되었는지 설명하셨어요. 교육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도요. 한국이 어떻게 다른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해서도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한국이 전통과 현대를 어떻게 조화롭게 유지하는지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방식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독특한 사회를 만들어냈다고 하시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별로 생각해 본 적 없던 나라였지만 이제는 정말 궁금해졌어요. 강연이 끝난 후에도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제 안에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 같았죠. 한국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것이 얼마나 얕았는지 깨달았고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워야겠다고요. 다음 날 저는 도서관에 가서 한국에 관한 책을 모두 빌렸어요. 몇 시간 동안 한국의 역사에 대해 읽으면서 한국 전쟁과 그로 인해 남북이 어떻게 갈라졌는지, 그리고 전쟁 후 어떻게 한국이 재건되었는지를 공부했어요. 경제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린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한국 사람들의 강인함과 지혜에 정말 감탄했어요.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 나라를 성공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어느 날 저녁에는 한국의 기술 회사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삼성과 현대 같은 회사들이 세계적인 리더로 자리 잡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이 회사들이 어떻게 항상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지도 인상 깊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비즈니스와 기술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풍부한 문화도 발견했죠. K-팝 음악을 듣고 한국 영화를 보면서 한국의 음식과 예술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세계에 자신들의 문화를 알렸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게 되었죠. 배우면 배울수록 한국에 대한 제 존경심이 커졌어요. 그런데 저를 완전히 변화시킨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학교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여러 나라의 외교관들이 참여했어요. 그 중에 한국 외교관들도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어요. 겸손하면서도 프로페셔널한 태도, 그리고 세계의 문제에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에서 저도 그들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과 대중문화로 유명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였어요. 이 발견은 제 미래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켰어요. 저도 뭔가 비슷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회의가 끝날 무렵 저는 한국 외교관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방식,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제가 다른 곳에서 보았던 것과는 달랐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한국을 보는 제 시각도, 세상을 보는 제 시각도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감을 받았죠. 아직도 배울 것들이 너무 많고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한국이 그 새로운 여정의 가이드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가 끝난 후에 저는 나만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죠.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한국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나만이 겪은 힘든 시기를 알게 되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한국은 남북으로 나뉘었고 1950년에 남북 간에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은 3년 동안 이어졌고 남한은 폐허가 됐죠. 하지만 그 후에 일어난 일이 정말 놀라웠어요. 남한은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스스로를 재건했어요. 몇십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성장했죠. 사람들은 이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어요. 한강은 서울을 가로지르는 강이거든요. 저는 남한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결단력이 있는지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들은 많은 천연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교육과 새로운 기술 개발에 집중했죠. 삼성이나 현대 같은 회사들도 작은 기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거대한 글로벌 기업이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는 한국의 기술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기술을 발전시킨 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혹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한국은 세계 최초로 전국적으로 5G 네트워크를 도입한 나라였어요. 하지만 저를 매료시킨 것은 기술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 대중문화에도 푹 빠지게 됐죠. 혹시 K-팝 들어보셨어요? 아주 중독성 있는 음악에 멋진 춤을 곁들인 장르인데 BTS나 블랙핑크 같은 그룹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하잖아요. 또한 저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도 즐겨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엄청난 상을 받았고 미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죠. 배우들의 연기도 뛰어났고 스토리도 아주 흥미로웠어요. 음식에 대한 관심도 생겼어요. 김치에 대해 읽었는데 매운 발효 채소라고 해서 처음엔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건강에도 좋고 맛도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식 바비큐 사진을 보니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나만에 대한 감탄이 점점 더 커졌어요.
남한은 전통 문화를 잘 유지하면서도 아주 현대적인 나라로 발전했더라고요. 사람들은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도 여전히 전통 명절을 기념하고 어른들을 존경해요. 어느 날 실제로 한국 외교관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과 이야기할 때는 많이 긴장했는데 그분들이 정말 친절하고 전문적이어서 놀랐어요.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들에게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그들은 남한이 다른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들이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협력할 방법을 찾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에 정말 감동했어요. 그 외교관들과의 대화를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냥 남한에 대해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들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도 국제관계에서 일하며 나라들이 더 잘 지내게 돕고 싶어졌어요. 처음 중국에 왔을 때는 남한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남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람은 정말 어떤 일이 자신에게 영감을 줄지 알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저는 학업의 초점을 바꾸기로 결심했어요. 단순한 국제관계 공부가 아니라 외교와 나라 간 협력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었어요. 언젠가는 제가 배운 것을 통해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길 바라면서요. 그 한국 외교관들처럼 말이죠. 돌이켜보면 그 강의를 듣고 남한에 대해 궁금해지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줬고 미래에 대한 목표도 생기게 해줬으니까요.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았지만 오랜만에 제 미래가 기대됐어요. 저는 단순한 대화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꿀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국제회의에서 김지훈 대사를 만났을 때였죠. 그곳엔 중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살짝 겁이 나기도 했는데 그때 그의 얼굴을 봤어요. 차분하고 친절한 표정이었죠. 안녕하세요. 김지훈입니다. 그는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엠마군요. 당신 일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가 저를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했고 어느새 1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김 대사는 단순히 똑똑한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친절하고 인내심도 많았죠. 복잡한 개념들도 쉽게 설명해줬어요. 엠마, 외교는 큰 회의나 화려한 만찬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외교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고 불가능해 보일 때도 공통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가 제게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그는 남북한 간 긴장을 완화시키는 일을 했던 경험을 들려줬어요.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었다고 했어요. 때로는 딱 한 명의 사람만이라도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라고 말했죠. 그와 이야기하면서 외교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단순히 지루한 서류 작업이나 딱딱한 회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세상에 실제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었죠. 저는 한국이 해낸 일들에 감탄했어요. 그들은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죠. 그러나 김 대사는 항상 쉽지만은 않았다고 했어요. 가끔은 우리가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시도해요. 우리가 하는 일을 믿고 있으니까요. 그의 말이 저에게 큰 울림을 줬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처럼 저도 세상의 변화를 만들고 싶었죠. 김 대사님, 저도 이 일을 더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제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는 상냥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엠마,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계속 배우고, 계속 질문하고, 무엇보다 열린 마음을 유지하세요.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는 읽어볼 책과 들을 강좌에 대해 조언을 해줬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제게 희망을 주었어요. 제 인생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요. 대화가 끝나갈 무렵 김 대사님은 절대 잊을 수 없는 말을 해줬어요. 엠마, 기억하세요. 외교는 가장 시끄럽거나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가장 지혜롭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한국이 바로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저도 당신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 대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새로운 목표와 열정을 발견한 것 같았죠. 김 대사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한국처럼 평화와 이해를 위해 일하고 싶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그 대화가 계속 생각났어요. 저는 한국의 외교 노력을 읽기 시작했고 다큐멘터리를 보고 강의를 들으며 심지어 한국어 공부까지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다른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더 많이 듣고 덜 판단하려 했어요. 그 과정이 항상 쉽지는 않았지만 김 대사님의 열린 마음을 유지하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몇 주 후 김 대사님으로부터 이메일이 왔어요. 그가 저에게 멘토가 되어주고 외교에 대한 제 여정을 이끌어주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흥분된 마음을 담아 답장을 썼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이 큰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과 김 대사님의 지혜에 영감을 받아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긴장도 됐지만 무엇보다도 배울 준비, 성장할 준비, 그리고 세상의 변화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김 대사님과의 그 대화는 단순히 제 경력의 전환점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죠. 그 대화 덕분에 제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알게 되었고, 그것을 추구할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 김 대사님과 한국에 항상 감사할 거예요. 제 인생이 이렇게 변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중국에서 제 자리를 찾지 못해 헤매고 있었는데, 김 대사님의 조언 덕분에 이제는 국제 외교라는 새로운 길을 걷고 있네요.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찾아왔어요. 세계적인 이슈를 다루는 세미나에도 참석하고, 워크숍에서는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연습하기도 했어요. 가끔은 실제 외교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정말 매 순간이 즐거웠어요. 어느 날 김 대사님이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에마, 대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나 맡아줬으면 좋겠어.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가 설명한 프로젝트는 중국과 한국 간의 특별한 협력 사업이었어요. 두 나라가 비즈니스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였죠. 큰 책임이었지만 대사님은 저를 믿어주셨어요. 너라면 할 수 있어, 에마. 대사님이 격려하듯 말씀하셨어요. 내 독특한 배경이 이 역할에 딱 맞아.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그 프로젝트에 전념했어요. 두 나라의 사람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필요와 걱정을 이해하려고 애썼죠. 때로는 좌절하기도 했어요. 문화적 차이로 인해 오해가 자주 생기곤 했거든요.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의 외교 방식을 떠올렸어요. 그들은 항상 어려운 상대와도 공통점을 찾으려 했죠. 저도 그 전략을 제 일에 적용해보기로 했어요. 어느 날 양국의 대표들이 모인 큰 회의가 있었어요. 분위기가 팽팽했어요. 프로젝트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죠. 깊은 숨을 내쉬고 제가 먼저 나서서 말을 꺼냈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목표를 원합니다. 저는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만들고 싶잖아요. 그 목표에 집중합시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죠. 우리는 조금씩 진전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제가 이뤄내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들었어요. 우리는 두 나라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었죠. 마치 한국이 수없이 해온 것처럼요. 제 성공은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곧 국제 행사에서 발표자로 초대받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제 외교적 생각과 한국의 세계적인 역할에 대해 듣고 싶어 했죠. 처음 무대에 섰을 때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한국의 외교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하면서 제 두려움은 사라졌어요. 저는 제 열정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연설이 끝난 후 사람들은 질문을 하러 제게 다가왔어요. 많은 이들이 한국에 대해 놀랐어요. 한국이 이렇게 기술적으로 발전했다는 걸 몰랐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들의 외교 방식이 참 흥미로워요.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단순한 직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한국의 세계적 기여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몇 달이 지나면서 제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커졌어요. 더 이상 몇 년 전 중국에 처음 왔을 때의 불안한 학생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어느 저녁, 다가오는 회의를 준비하며 제 아파트에서 노트를 검토하다가 잠시 멈추고 제 여정을 돌아봤어요. 처음 베이징에 왔을 때의 불안하고 망설이는 소녀가 떠올랐어요. 강의실에서 처음 한국에 대해 궁금해졌던 그 순간도요. 그리고 그 호기심이 저를 지금의 자리까지 이끌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존경심은 단지 제 커리어에 영향을 미친 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제 삶에 중요한 교훈을 주었죠.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인내심의 중요성을 배웠고, 그들의 혁신적인 정신은 제 일에 창의적인 사고를 심어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국제관계에서의 조화 추구는 외교의 힘을 제게 가르쳐줬죠. 베이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넘쳤어요. 정확히 어떤 길을 걷게 될지는 몰랐지만 계속 한국의 영감을 받고 그들의 모범을 전파해 나갈 거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 김 대사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이 멋진 여정을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길이 기대돼요.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이제 막 시작이야, 에마. 내 열정을 따라가면 멀리 갈 거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노트로 시선을 돌렸어요. 내일은 또 다른 날이었고 세상에 변화를 줄 새로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죠. 정말 기대됐어요. 지금 베이징의 작은 아파트에서 바깥의 분주한 도시를 내려다보며 내 삶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새삼 놀라워요. 3년 전만 해도 중국에 처음 왔을 때는 정말 길을 잃은 것 같고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은 미래가 너무 기대돼요. 그 변화는 의외의 곳, 바로 한국에서 시작됐어요.
모든 것이 바뀌던 그날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해요. 한국에 대한 게스트 강의가 내 눈을 새로운 세상으로 열어줬어요. 처음엔 그저 호기심에 불과했는데 한국의 역사, 문화, 성과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점점 더 빠져들었어요.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도서관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관련 서적을 읽고 다큐멘터리를 보고 뉴스 기사들을 뒤지고 간단한 한국어 문구까지 배워봤어요. 알면 알수록 한국은 더욱 놀라운 나라였어요. 한국이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에서 기술과 문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거듭난 여정을 배우면서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통해 한국이 몇십 년 만에 경제를 변모시킨 이야기를 들었죠. 삼성이나 현대 같은 회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단순히 돈을 버는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활력신적인 제품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저를 사로잡은 것은 경제적 성공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문화에도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K-팝 음악은 저희 공부 배경음악이 됐고 외로운 밤을 함께했던 건 한국 드라마들이었어요. 또 김치 만들기에 도전해보기도 했지만 솔직히 제 요리 실력은 아직 멀었어요. 그렇지만 저를 진짜 사로잡은 것은 김지훈 대사님과의 만남이었어요. 그분은 제가 한국에 대해 좋아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담고 있는 분이었어요. 지적이고 겸손하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을 가진 분이었죠. 그 대화가 제 인생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처음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일과 진정한 연결을 느꼈어요.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것이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진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일이 되었죠. 김 대사님의 지도 아래 저는 다시금 열정을 불태우며 공부에 매진했어요. 워크숍, 세미나, 현장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배운 것이 많았고 한국의 외교 접근 방식에 대한 존경심은 점점 커졌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중국과 한국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시키는 이니셔티브에 참여했었는데 문화적 차이와 경쟁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어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고 두 나라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 같았어요. 지식과 능력이 성장할수록 제 자신감도 커졌어요. 어느새 저는 국제 포럼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고 예전에는 길을 잃고 방황하던 제가 이제는 외교관과 학자들 앞에서 제 의견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놀랍기도 하고 정말 뿌듯한 순간이었어요. 돌아보면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놀라울 따름이에요. 처음 중국에 왔을 때의 주저하던 모습은 이제 저 자신조차도 알아볼 수 없어요. 한국과 국제관계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은 저에게 회복력의 가치를 가르쳐줬어요. 역사적으로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그 어려움을 동력으로 삼아 더 높이 도약했어요. 저도 제 삶에 그 마음가짐을 적용하려 노력해왔고 어려운 순간을 의지와 희망으로 이겨내려 했어요. 또한 혁신의 중요성도 배웠어요. 한국의 성공은 기존의 방식을 고수한 것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며 틀을 깨는 데서 나왔어요. 저도 제 일에서 새로운 관점과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늘 노력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한국은 긍정적인 국제관계의 힘을 보여줬어요. 오늘날처럼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는 어느 나라도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어요. 함께 일하고 벽을 세우기보다는 다리를 놓아야 해요. 이 메시지를 앞으로 제 외교 경력에 담고 싶어요. 졸업을 앞두고 제 앞에 펼쳐질 미래가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긴장이 되기도 해요.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평화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한국이 보여준 본보기처럼 국가들이 함께 힘을 합쳐 글로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물론 장애물도 있겠죠. 외교는 복잡한 분야이고 이해관계도 얽혀있고 많은 타협이 필요해요. 그러나 좌절할 때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떠올리려 해요. 역경을 이겨내는 회복력, 혁신과 진보를 향한 헌신, 그리고 국제협력의 힘을요. 제가 길을 잃었던 학생에서 외교관의 꿈을 꾸는 지금의 저로 변하는 과정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제 자신을 의심하기도 하고 이 길이 맞는지 고민도 했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이 저를 오늘의 저로 만들어준 소중한 과정이었어요. 삶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것이 참 감사해요. 만약 누군가가 3년 전에 내가 한국 문화에 빠져들고 국제 외교에서 나의 길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면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하지만 인생은 가끔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네요.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길을 열어갈 준비가 되었어요. 회복력, 혁신, 협력, 이 세 가지는 국제 외교의 세계로 나아가는 저의 길잡이가 될 거예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길을 잃거나 인생의 방향을 몰라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어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영감이 어디에서 올지 알 수 없잖아요. 제 삶은 제가 몰랐던 나라에 대해 배우는 것을 계기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제 인생의 한 장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면서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해요. 예상치 못한 여정을 통해 저를 이끌어준 것들, 그리고 저를 도와준 멘토들, 그리고 제게 큰 꿈을 꾸게 한 나라, 한국에게요. 한국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그 영향은 영원히 제 삶에 남아있을 거예요. 미래를 향해, 새로운 시작을 향해, 그리고 세상의 마음을 열면 펼쳐질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며 언젠가 제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저처럼 프랑스에서 온 한 학생이 한국 덕분에 자신의 길을 찾았다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을 테니까요. 김 대사는 한국이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야기도 해줬어요.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겪었지만 싸우는 것보다는 협력하는 것이 언제나 더 낫다는 걸 배웠어요.